자, y는 x분의 a라는 관계식이 이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볼게요. a의 수의 크기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a가 이제 a가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또 10일 수도 있고 20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숫자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되어지는지 봅시다. 이 크다는 것은 절대값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절대값. 플러스 마이너스 상관없어요. 숫자가 a라는 그 자체의 숫자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그 a라는 것이 만약에 플러스 같으면 이렇게 될 것이고, 그렇죠? 마이너스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니까 어느 사분면에 있는지를 이제 결정을 하는 그거 a가 크다 작다 a의 절대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클 때와 작을 때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봅시다. 자, 만약에 1일 때와 5일 때를 한번 10일 때를 해볼게요. x가 a가 1일 때 a가 1일 때입니다. a가 1일 때는 봅시다. x가 1일 때 y는 얼마죠? 1이 되겠죠. 이것도 지우고 할게요. 그러면 이 점이 지키겠죠. 그 다음에 x가 2일 때는 y는 2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2분의 1이 됩니다. 그렇죠? 이 점 지키죠. 자, 그럼 3일 때는 이게 3분의 1이 되겠죠. 더 나아지겠죠. 이게 3분의 1. 더 나아지겠죠.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이거 똑같다고 했으니까 1일 때 1이고 2일 때는 y가 2일 때면 x는 2분의 1이 되죠. 그렇죠. 똑같다 그랬죠. 이쪽하고 똑같다 그랬죠. 1일 때 1이고 2일 때 2분의 1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2일 때 2가 되고 2일 때 2분의 1이 되겠죠. 자, 지키고 그 다음에 3일 때는 3분의 1이 됩니다. 그렇죠? 3일 때는 3분의 1이 되고 이게 또 3일 때 3분의 1이 되어졌죠. 그러면 이 곡선은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a가 1일 때입니다. 그럼 a가 10일 때를 볼까요? a가 10일 때 한번 볼게요. 그럼 x가 1일 때는 y는 10이 되겠죠. x가 1일 때 1, 2, 3, 4, 10이 되면 한 이쯤 되겠죠. 10이 되어집니다. 여기. 그러면 x가 10일 때 y는 1이 되죠. 그렇죠? 이쪽에 이제 반대로 똑같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2일 때는 어떻게 될까? 2일 때는 x가 2일 때는 y는 5가 되죠. 그렇죠? 2를 넣으면 이게 10일 때 a가 10일 이렇게 해볼까요? 10일 때 y는 5가 됩니다. 2일 때 이 절반인 5가 되죠. 5가 될 것이고 3일 때는 3분의 10이 되죠. 그렇죠? 3분의 10이니까 5보다 조금 작겠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반대로 생각하면 x가 10일 때 y는 1이 된다는 거겠죠. 10일 때. 그 다음에 2일 때는 5가 된다는 거죠. 5. 이렇게 되겠죠. 5. 2일 때. 두 번째로 5일 때. 그렇죠? 네. y가 2일 때 여기는 5가 된다. y가 2일 때 5가 되고 이제 x가 2일 때 5가 되는 것처럼.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 이렇게 비교를 해봅시다. a의 숫자가 크면 클수록 원점에서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됐다가 숫자가 커지면 클수록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음수일 때는 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커진다는 겁니다. a 숫자 자체가 커질 때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이 원점에서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이제 이래서 이제 그 반비례의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고요. 자, 결과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반비례 그래프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진다는 것이고 이게 y는 x분의 a라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지고 관계식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반비례와 정비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비례의 특성을 얘기할 때 먼저 점을 보는 거예요. 점을 보고, 점의 어떤 특성을 보고, 선의 특성을 보고, 흐름의
특성을 보시는 게 여러분들이 좋아요. 자, 점이라는 것은 여기에 점이 하나도 안 찍히죠. 이게 이 x와 y에 어떤 것도 부딪히지 않죠. 부딪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보면 점은 x축과 y축 양축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모양은 이거는 곡선이죠. 자, 반비례는 곡선입니다. 정비례는 직선이었죠. 예, 이것이 중요하고 그 대신에 이 곡선이지만 y축에 그리고 x축에 x와 y축에 안 걸리기 때문에 끝까지 이렇게 걸리지 않고 무조건 아주 가깝게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아주 가깝게 가지만 결국은 x와 y하고 겹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교점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고, 선의 모양은 우리가 이제 곡선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곡선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 곡선이 x축과 y축에 겹치지 않는다. 교점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점이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흐름은 x와 y 쪽에 양쪽에 아주 가깝게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끝까지. x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y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런 것들이 무조건 끝까지 이제 교점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자, 또 그리고 a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a라는 값에 따라서 a가 어떤 수가 들어가느냐면 정수하고 유리수가 들어간다 했죠. 그 말은 뭐냐면 플러스일 때와 마이너스일 때 그리고 수가 크고 작을 때 이것을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플러스일 때는 이렇게 그려진다는 것이고 마이너스일 때는 이렇게 그려진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숫자가 크면 클수록 이 원점에서 거리가 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반비례의 특성이니까 이 부분들은 여러분 외울 필요 없어요. 외울 필요 없고 무엇을 생각을 하냐면 일단 점이 어떻게 찍히는가 그리고 선은 어떻게 되는 건가 흐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A라고 치시면 돼요. A의 변화 A는 정수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 A가 그리고 A가 크고 작고 숫자가 A의 절대값이 그렇죠? 크고 작고 했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것들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